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엄마와 교사가 보는 시선? 그 차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사는 그 아이가 그 아이로 보이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엄마는 좀 주관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우리 선생님은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오는 그 간격을 어떻게 하면 줄일지 이 이야기를 준비하게 된 건요. 제가 몇 년 전에 함께 같이 일했던 교사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지금 7세반을 맡고 계신 선생님이시거든요. 그 선생님이 너무 고민이 돼요. 제가 요즘 이 엄마 때문에 제가 좀 스트레스 살짝 받거든요. 라고 하면서 이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감하는 내용일 것 같거든요. 이 선생님이 이제 7세반을 맡고 이제 3월 이제 학기가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여아가 한 명 있었대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한 3월 지나서 한 4월, 5월쯤 온 것 같아요. 이제 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아이를 소개받으면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선생님하고 인사하기를 바라니까 인사를 하시면서 우리 아이는요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 아이예요.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표현하고 의젓하고 또 똑똑하다고 이야기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고 있는 아이니까 선생님이 덜 힘드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어머니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와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또래하고 잘 지낼 수 있게 잘 적응할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라고 인사를 했대요.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와 함께 생활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그 또래들과 함께 반 운영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한 주, 두 주, 3주 이렇게 계속 지나는데 보니까 아이가 일단은 기본 생활 습관이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더래요. 바르게 앉아 있는 거 자체가 힘들더래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보통 7살, 그러니까 만 5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스스로 밥을 다 먹거든요. 정리하고 이제 하는 부분까지 깔끔하게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연령이거든요. 근데 밥을 혼자 못 먹더래요. 그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제 이 아이가 좀 상황이 낯선 환경에 와서 아이가 좀 힘들어하나 싶어서 먹여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에게 이제 관심을 갖고 자꾸 할 수 있게 이제 권유를 했대요. 근데 점차 지나가면서도 그 상황이 나아지질 않으니까 한 2주쯤 지났을 때 어머님을 전화해서 말씀을 드렸대요. 어머니, 우리 땡땡이가 이렇게 바르게 앉아있거나 밥을 스스로 먹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집에서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 말씀이 우리 아이가 칭찬도 많이 받고 사랑스럽고 이런 아이인데 좀 집에서도 보면 자세가 조금 좋지 않긴 해요. 그리고 전에도 어린이집에서 밥을 잘 안 먹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먹여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래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학교 들어가서 뭐 스스로 밥 못 먹는 아이 없으니까 언젠간 먹겠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그렇군요라고 이제 어머님하고 듣고 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아이에게 이제 원에 와서 이제 바르게 앉아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인식을 시키면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해줬죠.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기본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앉는 바른 자세라든지 밥 먹는 것 외에도 7세쯤 되면은 이제 학교를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취학 전 어떤 그런 학습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연령에 비해서 조금 더 하게 되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그 아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제시하고 또 그룹 활동이나 소그룹 활동이나 개별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뭔가를 제시하고 이러면은 그걸 막 억지로 하거나 힘들어 하거나 라는 모습이 좀 보이더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조 능력이 조금 약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잘 어울리기보다는 약간 좀 충돌이 조금 자주 일어났대요. 선생님이 그 뭐 학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그 맞춰가지고 단계별로 해주면 되니까 그거에는 크게 뭐 이제 힘들지 않았는데 자꾸 조금씩 양을 조절해 가면서 선생님이 제시를 하고 아이들과 관계에서도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날 때마다 선생님이 조금 개입해서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해주고 했더니 그건 조금씩 나아지더래요. 근데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엄마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엄마하고 이제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원에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고 하면은 어머님의 반응이 항상 그 처음에 인사했던
그 속에 우리 아이는 너무 똑똑한 아이고요. 너무 예의 바른 아이고요.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듣는 아이고요.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듣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어떤 내용의 주변에서 칭찬들을 많이 하는지 이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약간 뭉뚱거려 있는, 그러니까 뭐 사랑스러운 아이, 예쁘다, 너무 이쁘게 생겼다, 눈이 예쁘다, 너무 말도 예쁘게 한다, 목소리도 예쁘다, 이런 식의 주관적인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외모를.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 칭찬할 때 보면은 아우 예쁘다, 아우 착하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인사말 같은 거죠. 이건 칭찬일 수가 없잖아요. 네가 정리를 잘하는 걸 보니까 선생님이 참 기쁘다. 너는 정리를 정말 잘하는구나. 이건 칭찬이 될 수 있겠죠. 친구한테 네가 이렇게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한번 순서를 배려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너 정말 의젓한 것 같다. 멋지다. 이건 칭찬이죠. 뭔가 행동을 해서 그 행동에 대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 어머님이 말씀하는 거는 주변에 사람들이 아이의 외모를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표정이 밝은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은 이제 이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느끼기에, 제 생각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아직 우리 아이는 거기에 오지 못했는데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왜냐면 엄마니까요. 현장에 선생님들 좀 경험하시지 않나요? 잘 모르는 분이니까 그렇겠지만, 이 엄마는 우리 반에 다양한 엄마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부모님들이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만날 때, 이 엄마는 선생님이야.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이 엄마는 유치원 교사야. 이러면은 그 아이는 이 엄마하고 상담을 하고 있을 때 이 엄마는 당연히 나하고 잘 통할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일 뿐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훌륭하신 어머님은 아이를 자꾸 객관화시켜가지고 아이를 볼 수 있는 엄마인데, 사실은 엄마라는 자체가,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 아이를 볼 때 아이를 주관적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다양한 아이를, 그 연령의 다양한 아이들, 그 또래들을 보고 있는 이제 보육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기준으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아이들을. 그래서 엄마와 선생님이 보는 그 아이를 보는데 좀 약간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사례에 나왔던 엄마와 아이, 교사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엄마는 사랑스럽고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아이가, 내 아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엄마의 소망인데, 현재 아이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거고. 근데 교사가 느끼기에는 아이는 전반적으로 자주 능력이 살짝은 부족해 보이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아이한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런 제공을 조금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의존적이 되게, 부모에게 의존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그렇게 양육을 했더라면 자주 능력은 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사례에 나왔던 선생님이 이제 원 안에서 이제 아이들하고의 관계나 학습 능력 같은 거를 조금 지도했더니 그건 점차 나아졌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아마도 그 가정의 전반적인 양육 그런 환경, 요 부분에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요 얘기를 이제 예시로, 근데 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말, 어머니, 우리 땡땡이가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스스로 밥을 잘 먹거나 바르게 앉아 있거나,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면 자신감도 좀 생기고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놀이를 이제 이끌어 가기도 하고 같이 놀이를 하고 이럴 때 더 인기가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사랑스러워지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조 능력이 발달할 수 있도록 어머님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른 자세, 그리고 또 밥을 잘 먹는 거, 스스로 먹는 거,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도 계속 격려해 주시고 저도 원해서 이렇게 도울게요. 그리고 또 어머님 걱정하시는 거, 아이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너무 잘 놀고 있는데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이가 집에 가서 난 친구가 안 놀아줘, 나는 혼자 놀아 라는 말을 했다라면 아이가 전에 있던 곳보다는 이곳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친밀도 같은 게 조금은 아직은 형성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는 친구들과 오랜 시간 알고 있어서 친밀도가 많이 형성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놀이를 하든지 좀 만족감이 높았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새로 사귄 친구들하고는 그 친밀도가 아직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해서 놀이에 대한 만족도도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 소통하면서 친구 또래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도울게요.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겠어요. 어머님 도와주세요. 엄마의 생각은 일단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그 바램처럼 어떤 행동이 좀 이렇게 수정이 되면 더 근접한, 더 사랑스러운 아이, 아까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갖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게 저도 노력할 때, 교사로서 원에서도 노력할 테니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라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 거죠. 선생님들 현장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수정해주고 막 할 때 한 번 말했다고 딱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 번 반복해서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하게 하죠. 그래서 아이도 그렇지만 어머님의 생각도 부모님의 생각도 한 번 말했다고 해서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요 말을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어머니 좀 힘드시겠지만 격려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조금 나아졌어요. 어머님의 노력이 이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런 부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요. 이런 경과 등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면은 아이가 정말 행동이 많이 수정되는 거를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불행하게도 이제 최악의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따라와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가정에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행동 수정은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주말에는 거의 집에 있고요. 낮 시간 동안 뭐 6시간에서 아무리 많이 있는 친구도 한 10시간, 12시간 있는 친구도 물론 있긴 하지만 담임교사와 있는 시간은 보통 8시간 정도잖아요. 근데 그 외의 시간은 부모님과 함께 하거든요. 주말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아이에게 좀 더 영향을 주는 그 부모님이 그 행동 수정을 위해서 집에서 같이 노력해 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반쪽, 아니 4분의 1쪽 이 정도만 행동 수정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아이는 집에서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행동을 좀 다르게 하는 약간 이중적인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 수정을 교사가 계속 해줘야 되는 이유는 작은 변화라도 이것은 이 아이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를 평생 책임질 수는 없어요. 맡은 학기 그때까지만이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눈을 마주 보면서 마음을 주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격려해주고 아이가 행동이 수정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찰하고 노력한다면 아이는 작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 작은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입니다. 선생님들 너무 힘드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용기 잃지 마시고 힘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학기를 잘 마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